안녕하세요. 박태정입니다. 이번 주는 변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함수도 약간 언급을 할 거예요. 함수는 잠깐만 하고 다음 챕터에서 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건 이 두 개의 코드인데 제가 일단 넘어간다라고 말하는 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대신 이건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고 말하면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코드를 모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저것들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써 있는 것처럼 printf가 뭘까? int main이라는 건 뭘까? include는 뭘까? scanf에서는 and를 쓰는데 왜 printf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걸까? 오늘 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코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먼저 함수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제대로 된 건 함수 챕터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함수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명령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름을 붙이고 그 일을 수행할 때마다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른쪽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표준 세탁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1부터 10까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표준 세탁을 하기 위해서 매번 1부터 10까지의 과정을 사람이 해줘야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1부터 10까지의 과정을 표준 세탁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표준 세탁이 필요할 때 1부터 10까지의 과정을 기억하지 않아도 표준 세탁이라는 걸 호출하면 이 과정들을 수행해 준다는 것이죠. 함수에는 변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세탁에 필요한 섬유유연제와 세제가 있죠. 이걸 넣고 함께 돌려야 세탁이 되는 거니까요. 이 섬유유연제와 세제는 들어가는 양이 매번 다르니 변수에 해당합니다. 이건 빨래 양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고정해 둘 수 없죠.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값을 함수에 사용하려고 할 때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함수에 사용하는 인자라고 합니다. 저는 함수를 설명할 때 이 왼쪽 깔때기 사용하는 걸 참 좋아했는데 어렸을 적에 수학 익힘책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8이 깔때기에 들어갔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니 48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과정을 정의해라.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저 칸 안에 이제 저 x라는 거에 곱하기 6을 넣으면 되는 거겠죠. 바로 저 x가 바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까 예로 들었던 세탁으로 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옷과 섬유유연제, 세제를 넣고 어떤 함수를 돌리면 깨끗한 옷이 나온다. 여기에서 함수에 필요한 변수는 더러운 옷과 섬유유연제, 세제인 거고 함수는 표준 세탁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옷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수가 필요 없는 함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 문 열기 같은 동작은 변수가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변수가 필요 없는 함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아까 코드로 돌아와서 int main이 뭘까요? 조금 복잡한 개념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가장 먼저 실행되고 가장 나중에 종료되는 함수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 세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런 저런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집에 들어와야 합니다. 집에 세탁기가 있으니까요. 집에 들어오면 세탁기도 돌릴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냉장고 문도 열 수 있겠죠. int main은 집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도 아시다시피 이제 중괄호 안에 작성하는 것들이 해당 함수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메인 함수를 작성하고 있는 거죠. int main이 될 수도 있고 뭐 void main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이 main이라는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정의합니다. 이것도 일단 나중에 넘어가고 함수의 반환형에 대해서는 함수 파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가장 먼저 실행되고 가장 나중에 종료된 함수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printf가 함수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함수입니다. 근데 뭐 printf 쓰고 뭐 큰 따옴표 열고 텍스트 쓰고 괄호 열고 닫고 뭐 이 정도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얘도 함수니까 얘도 그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깔때기에 넣을 수 있어요.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함수의 인자로 넣어준 거고 이에 대한 결과값은 우리에게처럼 까만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실제로 저 까만 화면을 띄우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보여지게 하는 것들이 표준 세탁의 1부터 10까지 과정처럼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표준 세탁을 사용할 때에는 세탁기 문을 열고 세제와 섬유유연제 그리고 빨래를 넣는 것처럼 프린트F도 사용법이 있습니다. 프린트F는 프린트F 포맷의 줄임말인데 형식에 맞춰서 출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에 맞춰서 프린트F의 변수로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원하는 값들을 출력하도록 포맷을 작성하는 거예요. 다양한 변수들이 있겠지만 C언어는 절차 지향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순서대로 대입이 됩니다. 이제 저 프린트F 안에 있는 것들은 저 형태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고 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변수 그리고 실수 그리고 이제 뭐 롱플롯이라고 하는 긴 실수 그리고 퍼센트 C는 캐릭터라고 하는 건 준말인데 이 변수를 해당 포맷에 집어넣기 위해서 퍼센트라는 그 예약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대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int라는 테스트 밸류는 이렇게 대입이 되고 테스트 밸류 플롯은 이렇게 플롯으로 선언하죠. 그리고 테스트 밸류 더블이라는 거는 더블로 선언하는 것이 elf라는 것에 대입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밸류 캐릭터는 마찬가지로 네 번째 있으니까 네 번째 퍼센트에 대입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인트를 가져다 써도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되진 않겠죠. 원하는 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하고 싶으면 이제 포맷을 맞춰서 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외워야 하는 거예요. 이 퍼센트 뒤에 있는 알파벳들은 각자가 줄임말로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퍼센트 D는 십진수라는 의미로 그 데시멀이라고 하죠. 정수를 십진수로 출력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퍼센트 F는 플롯의 이제 실수의 줄임말로 소수점을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이제 LF는 이제 롱 플롯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긴 실수입니다. 플롯보다 더 많은 자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퍼센트 C는 캐릭터의 줄임말입니다. 문자라는 거예요. 문자열이 아닙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대입이 되게 됩니다. 더 많은 퍼센트 뒤에 알파벳들이 있는데 일단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책에 더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외워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자료인데 함수는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만들어 놓은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코드를 보면 shop include stdio.h가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바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함수를 가져다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샵은 컴퓨터와의 약속어로 정해놓은 의미를 적용시키겠다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샵 include는 꺽쇠 안에 .h를 내 코드에 포함시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stdio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줄임말로 표준 입출력이라는 말입니다. .h는 헤더 파일이라는 건데 .c 파일처럼 .h 파일이 존재합니다. .h 파일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를 편하게 가져다 쓰기 위해 작성된 이제 그 건데 저 파일 안에는 작성된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shop include 꺽쇠 stdio.h라는 거는 stdio.h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shop include라는 걸 써서 내 코드에 포함시키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표준 입출력이라고 했죠. 그것처럼 이제 그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함수가 사실은 다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개발 도구에서 프린트F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우클릭해서 Go to Definition이라는 곳을 눌러보세요. 이것은 이 함수가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 어디에 쓰여 있는 것이냐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측 화면처럼 이제 실제로 stdio.h 파일이 열려 있죠. 그리고 여기에 printf가 정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shop include stdio.io라는 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가 printf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에 shop include stdio.h를 안 쓰면 printf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작성하고 있는 C 파일에는 뭐 어떤 것도 printf에 관한 것들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 간략한 함수에 대한 설명과 코드 구조가 이렇다더라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여러분께 어떤 의미였나요? 임의의 값을 저장하거나 출력할 때 사용하는데 정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int 띄어쓰기 변수 이름 세미콜론 마찬가지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썼을 겁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변수의 정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이름을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는 여기서
이름을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이라는 말에 집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비트와 바이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비트는 0과 1로 기록될 수 있는 최소 단위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0101, 01 하던 그 0과 1인데 1바이트는 8비트예요. 이건 외워야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근데 1비트는 두 개의 확률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바이트는 2의 8승계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8비트가 각각 모두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2의 32승은 얼마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42억 개, 대략 43억 개라고 하는데 여기서 4만 좀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 이 2의 32승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표현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2의 8승 1바이트로 256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0부터 255까지. 이해되나요? 이것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지는 사람이 지정하는 것이랍니다. 1부터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8비트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0부터 255번째라는 순서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8비트가 256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이 1비트라는 거는 왼쪽에 나와 있는 검정색 화면과 이상한 그림 보이시나요? 이 검정색 화면이 플립플롭이라는 논리 회로인데 입력값에 전기를 주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출력값을 유지하거나 바꿀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기를 주지 않아도. 그래서 이 간단한 논리 회로, 여기에 있는 간단한 논리 회로 하나가 1비트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8개가 있으면은 1바이트겠죠? 그러니까 1바이트는 이 그림이 8개가 있어야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컴퓨터에 박혀있는 램이 몇 기가죠? 대체로 요새는 8GB에서 16GB 정도 되잖아요. 근데 킬로가 10의 3승이고 메가가 10의 6승이죠. 기가가 10의 9승입니다. 그러면 1GB를 위해서 이 그림을 몇 개 써야 되는 걸까요? 10의 9승이면 10억 개죠. 그러면 16GB는 160억 개의 이 그림이 있어야 그 16GB를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어디에 그리냐?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 웨이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곳에 그려서 메모리를 만드는 겁니다. 엄청나게 정밀한 기계로 최대한 많이 때려박는 기술이 선진 기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도체에다가 때려박는 겁니다. SK와 삼성이 메모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뭐 이런 거와 다 관련된 것들. 이게 이제 기초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용하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램입니다. 자, 이제 변수를 배우기 위한 기초 배경 지식이 생겼어요. 비트와 바이트에 대해서. 이제 진짜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추상적으로 주소와 자료형 그리고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소는 말 그대로 진짜 주소입니다. 그 변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주소인 거죠. 그리고 자료형은 이 변수에 뭘 저장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이 집에는 사람이 n명 있다라는 걸 저장하고 싶으면 int형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뭐 이 집에는 뭐 누구누구가 있어 라고 하면 이제 문자열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 집 주인의 키가 뭐 몇이다 하면 실수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참 쉽죠? 대체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해요. 이 주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소는 16진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0x 땡땡의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이 0x라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 16진수로 표현을 한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0x라고 써놓은 거예요. 실질적인 주소는 x 뒤에 16진수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비트와 바이트가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우측에 보이는 주소는 몇 개의 자리까지 표현되어 있죠? 2개 자리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 개 자리로 주소를 표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6진수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4비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6진수가 0부터 F까지를 16개를 표현을 해야 하니까 4비트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은 1이야, 뭐 10은 A야 이런 식으로 사람이 정의하는 거라 그러죠.
2의 4승이 16이니 0부터 15까지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11의 위치가 그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16진수로 0xb가 그 주소가 되는 거죠.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두 개 자리까지 사용한다면 그대로 4개 비트가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6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이걸 한 자리씩 쪼개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2의 8승계만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2의 4승이니까 0x10이 되는 거죠. 두 자릿수로는 이제 8개 비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2의 8승, 즉 0부터 255개까지 256개의 주소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4개 비트는 고작 16개였는데 8개 비트는 256이죠. 제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데 싶을 텐데 메모리를 왜 했냐? 우리 변수는 램이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반도체 있잖아요. 그런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윈도우 7 32비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32비트는 메모리 주소를 표현하는데 32비트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던 8비트보다 4배가 더 많죠. 그럼 훨씬 더 많은 숫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처음 비트 배웠을 때 4를 기하라고 했었죠. 2의 32승이 32비트니까 2의 32승만큼의 표현이 가능한데 이게 43억 개입니다. 그리고 각 주소가 가리키는 집 공간, 그러니까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한 칸에 1바이트예요. 한 개의 주소가 가리키는 공간이 1바이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1바이트짜리 변수를 43억 개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43억 개만큼의 그 우리는 주소 값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주소와 공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주황색으로 표현된 것이 16진수로 표현이 된 겁니다. 왼쪽은 2진수로 표현을 한 거고 왜 16진수를 사용하는지 감이 오겠죠. 저걸 언제 다 16진수로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6진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7 32비트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32비트까지 지원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몇일까요? 한 개의 주소가 지정하는 공간의 크기가 1바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지정 가능한 주소의 개수가 2의 32승계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 43억 개의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 43억 개가 지정하는 주소 한 개당 그 공간이 1바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체 공간이 몇일까요? 2의 32승의 바이트겠죠. 근데 기가가 10의 9승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자릿수를 다 이렇게 3개, 3개, 3개에서 떼버리면 얘는 4기가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윈도우 7 32비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그러니까 램을 4기가까지밖에 지원 안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윈도우가 32비트까지만 지원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한참 많아져가지고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사용하는 그림인데 왼쪽이 32비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64비트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64비트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2의 8승에서 2의 32승까지가 간 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데 64비트로 늘어났으면 어마어마하겠죠. 이제는 이제 하드웨어가 못 따라갑니다. 64비트는 1844경 바이트까지 지원한다는데 이건 뭐 그만큼의 논리 회로를 못 그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다시 변수로 돌아와서 우리 아까 주소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았어요. 그럼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변수의 자료형은 정말 많지만 일단 4가지만 배워볼게요. 정수, 실수, 그리고 더블, 긴 실수, 그리고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건 외워야 해요. 정수는 4바이트입니다. 정수에 할당된 공간이 4바이트라는 거예요. 실수도 4바이트입니다. 더블로 선언하고 %lf로 사용하는 건 8바이트입니다. 차로 선언하는 문자는 1바이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배웠던 비트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그 변수별로 지정된 할당된 크기가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범위의 수의 범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수의 경우면 4바이트면 32비트죠. 근데 왜 아까는 32비트는 43억까지 표현할 수 있다 그랬는데 21억까지밖에 표현을 못할까요? 아래 보면 제 왼쪽 아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음수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그대로 이제 스케일을 이동한 거죠. 범위를 그대로 음수 표현, 양수 절반해서 절반씩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실수도 거창하게 써져 있지만 이제 소수점 7개짜리까지 표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더블은 15자리까지 표현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문자는 이제 1바이트인데 이게 뭐 문자인데 왜 숫자를 표현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우리는 문자를 표현할 때 숫자로 치환해서 인식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화 마션을 봤나요? 제가 좋아하는 맷 데이먼이라는 배우가 화성에 고립돼서 동료들의 분변과 화성의 토양으로 감자를 캐먹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지구로 돌아오는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 중에 오른쪽에 패스파운더라는 장비를 활용합니다. 얘는 이진수로만 소통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향 소통이 불가능하죠. 지구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패스파인더에 카메라를 돌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크 와트니, 맷 데이먼이 얘를 놓고 주위에 16진수 숫자를 막 써서 지구에서 카메라를 돌리면 그 16진수를 기록해서 알파벳으로 변환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서 알파벳을 이제 카메라가 가리키는 알파벳으로 지구와 소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How Alive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왜 저게 How Alive 되는 걸까요? 싶겠지만 우리는 ASCII 코드라는 표준을 사용합니다. ASCII 코드는 이제 문자를 숫자로 치환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놓은 약속표입니다. 이걸 보고 16진수를 알파벳으로 변환해서 소통을 하게 된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이제 숫자를 문자로 치환할 수 있고 또 문자를 숫자로 치환할 수 있는 그런 양방향 치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자도 사실은 이제 다 1바이트만 주는 이유가 있다. 저 변수의 표현 범위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그 표현 범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테스트를 해줬습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트의 정상 범위까지 넣으면 잘 출력이 되는데 오른쪽에서 보면 정상 범위에서 고작 3이 넘어갔는데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 아까 봤던 그 램에서 할당된 공간을 벗어나게 돼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이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한참 인트 범위에 벗어난 값을 넣어놓고 안 나온다 하고 있으면 아 이거 오버플로우다 라고 아는 척 한번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캔F에 대해서 잠깐 또 봐보면 스캔F도 마찬가지로 함수인데 스캔 포맷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프린트F처럼 형식을 맞춰줘야 해요. 여기서 다른 점은 이제 직접 입력한다는 점과 AND를 사용한다는 점인데 스캔F 안에 텍스트를 넣으면 실제로 입력을 할 때도 저 아래에서 보이는 것처럼 입력을 할 때도 저렇게 똑같이 텍스트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포맷에 맞춰서 여기 이제 input value is %d라고 했으면은 input value is 정수를 써줘야 하는 겁니다. 그걸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scanf인 거죠. scan 포맷. 그럼 end 기호는 뭐냐? 왜 printf에서는 쓰는데 여기 scanf에서는 안 쓰냐?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 end라는 거는 변수의 주소를 지칭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x는 16진수를 %x는 16진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언된 인트의 주소값을 출력해 보면 이렇게 16진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주소는 0xbf62 520c가 되는 거고 자료가 인트가 되는 거고 값은 뭐 3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좀 오버한 값을 넣었죠. 그러면 이 변수가 이 램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램에서는 어떻게 저장이 되냐? 이 여기 주소를 시작으로 4만큼 추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얘가 2를 주소랑 똑같았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4바이트, 아까 인트가 4바이트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4바이트만큼 4칸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 비트를 넣어서 공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표현 범위를 넘어가면 만약에 4바이트까지만 쓰기로 했는데 표현 범위를 넘어가면 얘는 그때부터 4바이트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메모리가 흘러 넘쳤다라고 해서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오버플로우 발생하면 아까 어떻게 되는지 보여줬죠? 자 이제 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어, 이제 왼쪽 오른쪽 코드를 보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수와 문자 그리고 문자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